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기로 미리 안내를 드렸어요. 자, 이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할 거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고 계셨던 거기도 하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어도 이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밀접하게 사용해 보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함수, 얘는 뭘까요? 함수는 혹시 엑셀 다뤄보신 분 있나요? 엑셀을 좀 다루다 보면은 엑셀 내부에 있는 함수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엑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서 작업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법한 그 툴이 엑셀이니까 이제 엑셀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엑셀에는 수많은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엑셀은 거기까지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대표적으로 엑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썸 같은 거. 이거는 엑셀을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사용해봤을 리가 없어요. 합계내는 거니까 되게 간편하죠. 뭐 셀 같은 거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이 셀들에 대한 합계를 그냥 간단하게 낼 수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 다 함수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fx라고 하는 함수죠. 그런 녀석들 전부 다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내용들인데, 프로그래밍 언어도 사실 이 그동안 사용했던 함수들이랑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엑셀에서 사용해봤던 함수, 수학적인 함수 이런 녀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함수, 이 녀석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만들어서 빼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요약해 보자면 자주 사용되는 녀석을 그냥 만들어서 뺐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빼놨겠죠. 뭐가 좋냐? 재사용성이 좋습니다. 재사용성이라는 건 다시 사용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썸은 이미 있는 거니까 이거 빼고 뭐 add라고 해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따가 형태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느낌만. 이 녀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함수 같아요? 이름만 봤을 때 더하기겠죠? 실제로 내가 더하고자 하는 수들을 이 함수를 사용하면 그 수들의 덧셈, 연산 과정을 거쳐주고 그 결과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을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걸 함수 같은 걸로 만들지 않고 내가 덧셈 연산이 필요한 시점마다 연산을 한다면, 예를 들어 뭐 10 플러스 10이라는 연산이 필요한 시점이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마다 이 녀석을 다 써줘야 되죠. 함수 없이 그냥 순수하게 연산을 처리한다면. 근데 이렇게 10 플러스 10이라는 연산을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add라는 녀석으로 빼놓게 되면 우리는 이 add라는 이름만 불러냈을 때 이 녀석이 가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코드의 재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실제로 함수를 만들고 사용해보면 느낌이 좀 더 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사용성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독성도 따라와요. 가독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라는 인덴테이션 문법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 언급이 됐었던 녀석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코드는 가독성이 좋아야만 한다. 개발자는 가독성을 신경 써야만 한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발자는 협업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코드를 봤을 때 잘 안 읽히면 서로가 불편하다. 가독성은 말 그대로 진짜 읽었을 때 잘 읽히게끔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진다, 가독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 읽힐 수 있는 코드를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와일문 같은 걸 하나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3번 반복하는 반복문에다가 1, 2, 3을 출력하는 기능을 넣어놓은 이 코드를 봤을 때 변수 선언 띄고 대입연산자 띄고 값, 그 다음 while 예약어 띄고 변수 띄고 비교연산자 띄고 비교할 대상, 그 다음 콜론 들여쓰기 한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또 들여쓰기 해주고 변수 띄어쓰기 플러스 는이라는 증감식 띄어쓰기 값, 중간중간에 계속 띄어쓰기를 하나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쵸?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거의 항상 이렇게 써요. 이렇게 못 써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가서 얘를 이런 구조로 바꿔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사실 이렇게 해도 실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거 띄어쓰기 안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코드가 읽힐 때 이 지금 변수 이름과 값과 뭐 연산자 이 녀석들이 딱딱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시점이라면 띄어쓰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전혀 문제 없이 실행 잘 됐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코드니까 지금 그냥 읽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해야 되는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아마 진행하지 않겠지만 예전 파이썬 수업에서 진행했던 간단한 미니게임 같은 코드를 하나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쭉 써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띄어쓰기 같은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이거 진짜 안 보여요. 이것도 지금 엄청 간단한 코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파이썬을 가지고서 어떠한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할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코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단한 녀석만 봐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을 때 이거 진짜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하는 습관 같은 것도 가독성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제 문제 풀 때 보면은 띄어쓰기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붙여서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합니다. 이건 개인의 취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띄어쓰기를 좀 하는 편이고, 사실상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것만 붙여 쓰지 않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얘는 이제 while이라고 하는 그 반복문이라는 문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예약어인데 이 예약어에다가 알파벳이 다른 게 붙어버리니까 얘는 인식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개발자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같이 일하기 싫어져요. 가독성을 무시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진짜 꿀밤 마려워요.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 그래서 정말 너무 중요하고, 그 중요한 가독성의 첫 번째 요소가 들여쓰기인데 파이썬은 애초에 들여쓰기가 문법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들여쓰기 말고도 이제 변수 명령 규칙 우리 배웠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변수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라고 했던 거, 이것도 사실은 가독성을 위해서예요.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짠 코드를 분명히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내가 짠 코드를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올 건데 서로서로 그때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다 가독성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중요한 사항인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아직은 협업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하지만 가독성은 정말로 중요하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가독성이 괜찮은 코드인데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가독성은 안 좋은데 기능은 완벽하다. 이러면 저라면 둘이 동점 내지 이쪽을 좀 더 안 좋은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기능을 개발하는 건 하다 보면 늘거든요. 근데 가독성도 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가독성이라는 건 초반에 습관이 잘못 들면 끝까지 안 고쳐져요, 잘. 근데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면 이미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단계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안 좋은, 좀 더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답안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가독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독성도 증가하고 재사용성 증가하고 기능을 만들어서 아예 빼놨다라고 하는 이 함수라는 녀석, 우리가 실제로 한번 다뤄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지 예상이 되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함수를 정말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신 첫날부터 지금 어제까지 계속 써왔어요. 함수를. 우리 프린트 하던 거. 이거 프린트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 프린트라는 함수를 불러다가 사용한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직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녀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if나 while 같은 이런 애들은 함수라고 봐야 할까요? 얘는 함수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녀석들은 아예 기능이 정의되어 있는 예약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냥 단어로만 딱 얘기하면 if나 while 같은 녀석들은 예약어라고 그냥 칭해요. 그리고 이 녀석은 뭐 키워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적당히 표현하시면 되는데, 표현하는 메인 단어는 예약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예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법이 예약되어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함수, 우리가 프린트라는 함수를 계속해서 써왔는데, 이제 진짜로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함수를 사용도 해볼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아니다, 그냥 바로 만들어 보죠.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def라고 합니다. def라고 써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 색깔이 좀 다르죠?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알파벳 3개를 쓰는 거랑은 색깔이 좀 달라요. 그죠? 이 녀석도 이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def, 얘는 의미가 뭐냐면 함수를 선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정의하겠다, 선언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def라는 이 키워드 예약어 뒤에 우리가 사용할 함수의 이름을 만들어주면 돼요.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add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름을 적어주는 거고요. 이름을 적었다면 소괄호를 열고 닫아줍니다. 그리고 콜론을 찍어요. 이러면 선언했어요. 근데 아직 함수에 내용을 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려다가 아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하고서 넘어갔던 이 패스라고 하는 녀석, 이것도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def 자체는 함수를 선언하겠다라는 녀석이었고 add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하겠다라고 된 거고요. 이 함수의 이름은 이제 add예요. add. 그리고 이 소괄호는 함수라면 무조건 딸려오는, 무조건 붙어야만 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이름 뒤에 소괄호.
그리고 나서 이 콜론은 우리가 계속 써왔던 녀석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얘한테 종속시킬 코드, 그걸 콜론으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그죠? 콜론이 나오고 들여쓰기를 한번 하면 여기에 있는 코드가 이 녀석한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if 때도 사용을 했고 while 때도 사용을 했던 그런 방식인데, 자, 이 패스는 뭐냐? 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패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뭐 퀴즈 같은 걸 풀다가 도저히 답을 모르겠으면 패스하죠. 그럼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얘도 그거랑 똑같은 역할입니다. 지금 당장 애드라는 함수를 만든 건 오케이, 만들었어. 근데 이 녀석한테 기능은 지금 당장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문법상 에러가 뜨지 않게 얘를 넘기겠어 라는 의미예요. 그게 패스입니다. 원래 여기에 뭐라도 이렇게 적어 놓지 않으면, 이런 게 하나라도 종속되어서 적어 있지 않으면 다른 코드를 사용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얘가 없다. 이거 에러예요. 왜냐면 콜론이 나왔는데 이 녀석한테 종속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가. 근데 이런 상황들을 모면하고자 그냥 패스라고 하는 걸 넣어놓으면, 아, 지금 이 애드라는 함수는 선언되어서 정의되었어. 그치만 능력은 없어. 일단 나중에 만들게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넘겨버리는 패스라는 녀석. 이거는 함수를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쉽게 이런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while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콜론이 찍히면 패스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녀석이 가져야 되는 어떠한 내용물, 기능, 뭐 혹은 정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넘기겠다. 이게 패스. 이렇게 그냥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이 녀석한테 기능 같은 걸 좀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프린트 해볼게요. 자, add라는 함수는 선언되었고요. 이 함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기능, 이런 것들은 콜론 밑으로 종속된 코드예요. 제가 지금 프린트 코드를 적어놓고 10 플러스 10을 넣어놨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add 함수라는 녀석을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프린트, 이 add라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거기 때문에 add가 사용되면 얘가 가진 능력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코드를 그냥 실행하면 20 나올까요? 얘는 안 나옵니다. 함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함수는 만들어진 거고요. 이 함수를 불러내서 나 얘 쓸 거야 라고 해줘야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 프린트 쓸 때 어떻게 했죠? 프린트 소괄호 이 안에 원하는 걸 넣었죠.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것이라는 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실제로 콘솔에 출력되어 나오는 게 이 프린트 함수의 능력이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저 add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써주고요. 소괄호를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면 add라는 함수를 불러낸 겁니다. 원하는 것 밑에 20이라는 값이 나왔죠? 이 add 함수가 가지고 있는 이 print라는 능력을 실제로 수행을 한 거고요. 그럼 print 함수를 사용하는 것과 add 함수를 사용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죠, 지금? 소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 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배우실 내용이에요. 그거 말고도 차이가 또 있는데 혹시 느껴지시나요? 혹시 차이가 느껴지실까요? 여기 소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거의 차이 빼고 얘네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얘는 좀 누리끼리 하고요. 얘는 살짝 하얘요, 그냥. 그쵸?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이거는 이제 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콜앱 자체에서는 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가 우리가 직접 만들어낸 함수가 아니죠. 우리가 df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만들 거야, 함수 선언할 거야 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만든, 우리가 직접 만든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는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하거든요. 언어에 이미 들어있어요. 만들어져서 정의가 다 되어서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DEF라는 걸 사용해서 프린트를 만들어 놨어요. 누가? 파이썬 그 자체가, 언어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내장 함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개발자가 직접 선언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DEF를 사용한 함수는 사용자가 만들어낸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이 둘을 불러낼 때 색깔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 콜앱은 이렇게 색깔 차이가 날 거고, 툴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뭐 색깔 차이를 다르게 아예 변경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서도 색깔을 뭐 세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어쨌든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파이썬 안에는 내장 함수가 상당히 많겠죠? 실제로 언어에는 제가 첫날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을 전부 다 마스터를 한다는 절대 없다 그랬어요.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우리가 아는 건 불가능.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상황에 맞는 녀석들이 있는지 검색할 수 있는, 역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잘 체크를 하면 이제 문제없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언어의 방대한 양 안에는 이런 내장 함수들도 다 있어요. 모든 언어가 다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장 함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무 많아요. 프린트 말고도 실제로 파이썬에는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고요. 이런 녀석들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어딘가엔 다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상황이랑 딱 알맞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가 없다면 그런 건 이제 개발자가 만들어서 써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함수는 되게 많이 만들게 돼요. 내가 어떤 개발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만들어준 함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함수, 기본적인 선언 방식, 함수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함수를 불러내는 방법, 이 불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함수 호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함수 실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완전히 기본적인 함수의 모습이라면 여기서 살짝 더 내용들을 추가해 볼 거예요. 자, 좀 전에 프린트 함수랑 달랐던 게, 프린트 함수는 이 소괄호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을 수 있었어요. 문자를 넣는 것도 가능했고요. 아니면 뭐 숫자 같은 걸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이런 걸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add, 우리가 만들어낸 이 add라는 녀석한테 이런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코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는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봐야겠죠? 에러가 나오면 항상 에러를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8번째 라인에 add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add 소괄호까지 있는 걸 보니까 이 함수 호출하는 이 녀석은 text 0 positional arguments but one was gi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대충 뉘앙스 파악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인자를 하나 주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 그 위치에 얘를 처리할 수 있는 애가 없는데? 라는 의미예요. 그냥 번역기로 가서 보셔도 대충 그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add는 위치 인수를 0개 받지만 1개가 제공되었다. 그러니까 즉 나는 1개를 줬는데 이 녀석을 좀 올바르게 받아들일 위치 인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수 그리고 제가 표현한 인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얘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함수를 만들 때 소괄호 안에 지금 비어 있죠. 함수를 만드는 상황에서 소괄호 안쪽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호출할 때도 얘를 비워야 돼요. 얘가 없어야만 해요. 근데 함수를 만드는 이 상황 속에 소괄호 안쪽에 우리가 어떠한 걸 적어내면요. 이제부터 얘는 무언가를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 소괄호가 뭔가 들어있으면 여기도 뭔가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 소괄호가 뭔가 안 들어있으면 여기도 비워야 돼요. 얘랑 얘는 세트예요. 애초에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소괄호를 사용하고 함수를 호출할 때도 소괄호를 사용하죠. 함수라는 녀석이 이 소괄호라는 기능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얘랑 얘 때문입니다. 자, 함수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소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값은 인수,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arguments라고 얘기를 해요. 인수, 인자라는 뜻이에요. 함수를 정의하는 상황에서 소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얘는 이제 변수거든요. 소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변수 이 녀석을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칭하고요. 얘를 영어로는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어 이름을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에러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영어로 나올 거니까 같이 알고 계셔야 이해를 하기, 뉘앙스를 파악하기 좀 더 쉬워서 같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랑 얘 A라는 녀석과 ASD라는 문자 누가 인자고 누가 매개 변수예요? 얘가 매개 변수죠. 함수를 정의하는 상황에서 소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변수, 매개 변수. 얘가 좀 정의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함수를 호출하는 상황에서 소괄호 안쪽에 들어갔던 이 값은 누구? 인수, 인자. 인수 혹은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나는 하나의 인자를 줬어. 하나의 인자를 ASD라는 문자열 이 값을 하나의 인자로 줬어. 근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없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자와 매개 변수는 한쪽이 있으면 무조건 반대쪽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얘가 안 맞아 라고 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인자는 뭐 왜 존재하고 매개 변수는 왜 존재하는가. 자, 매개 변수는요. 함수를 정의하는 곳 외부에서 함수에서 사용할 값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얘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서 사용될 값을 넘겨주는 역할. 아니다. 이거는 말을 좀 바꿔볼까요? 인자로 넘어온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자,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주는 값이 인자라고 했고요. 함수를 정의할 때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 게 매개 변수라고 했어요. 인자는 값의 역할을 하고요. 매개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의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 ASD라고 하는 문자를 함수를 실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ASD라고 하는 이 인자로 세팅된 이 문자를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느냐? 이거는 A라는 변수고 A라는 변수를 프린트에 그냥 사용한 거죠. 그러면 얘는 결과가 ASD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적혀있던 이 인자로 세팅된 값을 A가 받는 거고요. A는 변수니까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걸 한 거예요. 문자를 A한테 넣어준 거.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사용했죠. 그러니까 ESD가 그냥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 내가 애들을 또 부를 건데 이번에는 QWE를 부르고 싶어. 그럼 이제 함수는 하나인데 사용하는 시점에 세팅된 인자의 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이쪽에 더 위에 A 붙이는 다운표가 없어요. 네? 다운표가 그냥 A 하나 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밑에는 저기 다운표 안에 치셨잖아요. 아, 여기랑 여기요? 네. 네. 이거는 자 지금 좀 전에 여기 메모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인자는 값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자라는 값을 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변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변수가 선언되어야 돼요. 그래서 변수명을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변수는 여기다가 값을 직접 세팅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능력을 가지냐면 우리가 인자를 안 줘요. 매개 변수는 분명히 지금 A라는 녀석이 하나가 존재를 하는데 인자를 안 줍니다. 그러면 안 줬을 때는 얘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얘는 ASD, 얘는 QWE, 얘는 SDF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이거는 매개 변수한테 기본 값을 설정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와 매개 변수에 대한 개념 배우고 계신데 함수 외부, 함수를 만드는 이 공간 외부 함수를 호출할 때 내가 지금 호출하는 함수의 안쪽에서 사용될 어떠한 값들을 외부에서 지정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인자랑 매개 변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매개 변수는 이제 함수 외부와 내부 상황을 연결하는 매개체다. 그래서 매개 변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애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금 형태를 바꿔 볼게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정의한 거기 때문에 기능을 어떻게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들든지 이런 건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항상 목적에 맞게끔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아직 인자 매개 변수를 배우기 전에 실제로 더하는 기능을 여기다 넣기는 좀 애매해서 문자 출력으로 일단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이 이름에 부합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이 add 함수를 호출했을 때 제가 처리하고자 하는 기능은 인자로 넘겨주는 10과 30의 합을 출력하고 싶다. 이걸 하고 싶어서 add라는 함수를 만들려고 한 거고 그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add라는 함수 안쪽에 인자로 넘어오는 값이 지금 몇 개예요? 10과 30 두 개죠. 인자는 컴마를 구분자로 해서 여러 개를 넘길 수 있어요.
10과 30이라는 두 개의 인자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건데 받을 수 있는 녀석이 없잖아요. 이 녀석은 실제로 두 개를 적어줘야 둘 다 올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두 개가 왔는데 하나로 다 못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넘어오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세 개가 넘어오면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볼게요. 자, 이거를 실제로 프린트 함수 안쪽에서 연산에 활용한다 라고 하면 얘는 4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정의가 되어 있는 add 함수고 얘를 호출할 때 인자로 10과 30이라는 값을 넘겨줬다. 그럼 이 10과 30이라는 값이 add 함수 정의된 곳에 있는 매개변수 a, b에 각각 값이 잘 들어갔을 거고 그 값들을 더하겠다. 그리고 그걸 출력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출력이 정상적으로 되어 나오는 함수가 작동하는 과정인데, 자, A한테는 10이 들어갔을까요? 30이 들어갔을까요? B한테는 10이 들어갔을까요? 30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A한테 10이 가야 돼, A한테 30이 가야 돼를 여기서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받아내긴 받아냈으니까 연산 결과가 잘 나왔겠죠?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A는 몇을 받았고 B는 몇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보면 A는 10, B는 30이에요. 왜? 10이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황은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 왜 A가 10일까요? 이거는 뭐 실행할 때마다 값이 바뀔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인자와 매개변수는요. 본인 위치를 따라가요. 10과 30이면 첫 번째 인자는 누구예요? 이 둘 중에서 첫 번째 인자 10이죠? 앞에 있는 녀석 두 번째 인자가 30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변수한테 가요.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변수한테 가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40이라는 값을 하나 더 줘요. 이렇게. 그리고 C라는 매개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럼 40은 누구한테 가요? C한테 가는 거겠죠, 당연히. 기본적인 인자와 매개변수는 본인의 위치 따라간다. 이 순서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네. 코드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건 맞는데 함수가 정의가 되면요. 이 녀석은 호출하기 전까지는 실행이 안 돼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클래스라는 것도 만들게 될 거고 객체 같은 것도 만들게 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 녀석들을 만들 때 이제 이런 녀석들을 선언해서 내가 정의를 딱 해놓으면 얘는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 시점에 이 녀석을 만나면 얘는 함수야 라고 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관된 녀석을 우리가 호출을 해야만 이 녀석을 진짜로 딸깍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함수, 클래스 이런 녀석들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긴 하지만 순서대로 프린트가 먼저 되지는 않고 얘네들은 이제 만들어진 채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호출한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만들어진 녀석의 실행하는 버튼을 눌렀다 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인자와 매개변수 순서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얘를 우리가 무조건 순서 따라가게 만들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어떤 게 불편하냐? 인자를 막 몇십 개씩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인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다가 지금은 10과 30이라는 두 개의 값밖에 안 주고 있지만 요 안쪽에 막 여러 개, 막 수십 개, 수백 개의 값을 넘겨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받을 때도 수십, 수백 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순서로만 가면 어우 힘들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순서를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2개, 3개, 10개 뭐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도 수십, 수백 개면 헷갈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런 게 또 가능합니다. 나는 10이라는 값을 B한테 주고 싶고 30이라는 값을 A한테 주고 싶어. 그러면 이러면 돼요. 어떤 매개 변수한테 보낼지를 우리가 명시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이러면 정확하게 B한테 10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A한테 30을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바뀝니다. A가 30으로 들어왔고요. B가 10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적인 순서를 무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값, 매개변수의 기본값 세팅할 수 있는 거랑 다르게 이제 인자에서 내가 원하는 매개변수로 꽂아줄 수 있는 이런 기능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매개변수랑 매칭해주는 방식 그리고 매개변수가 기본값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식은 파이썬만 되는 거예요. 자바나 C는 이런 게 없어요. 그나마 이거 같은 경우 매개변수가 기본값을 가지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기본 언어에는 없고요. 언어를 활용해서 뭔가 추가로 더 할 때 그때는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기능 같은 걸 써서 그 전까지 기본으로 제공되는 문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파이썬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자바나 C는 뭘 기준으로 가겠어요? 무조건 순서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 녀석만 좀 특별하게 처리가 이런 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인자와 매개변수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거를 좀 했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거 말고도 인자 매개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아셔야 되는 개념은 더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녀석들을 설명드려도 이해가 더 안 될 거라서 나머지 것들은 실제로 파이썬을 더 활용하는 시점이 되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이 한 번씩 검색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이거 하나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였나? 아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상황을 위배하고 있죠. 뭘 위배하고 있어요? 인자 몇 개? 3개. 매개변수 몇 개? 1개. 개수 안 맞잖아요. 그쵸? 자,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별표 하나 있던 거를 지웠어요. 별표를 지우니까 안 됩니다. 별표가 들어가면 돼요. 자, 별표를 빼고 다시 보면 아까 봤던 거죠. 3개를 주는데 받을 수 있는 위치가 하나밖에 없어. 인자는 3개인데 매개변수가 하나야. 그럼 나머지 2값은 어떡할 거야?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어? 안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별표가 달려있는 이 녀석은 가변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변인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인자를 하나를 넘길지 두 개를 넘길지 세 개를 넘길지를 매 상황마다 달라져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딱 고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가변인자라는 개념을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 자,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 둘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얘는 두 개짜리니까 얘를 못 하겠죠. 개수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늘려요? 그럼 이제 얘가 안 맞을 텐데. 그쵸? 애매하죠? 자, 이런 거 하려면은 아, 아, 얘는 오케이. 얘를 빼고 얘는 이런 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메서드 상황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함수니까 좀 달라가지고 어쨌든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되는데 어쨌든 나는 이런 상황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게끔 가변인자라는 걸 쓰게 되는 겁니다. 얘는 애초에 인자로 몇 개가 넘어올지에 대해서 약속을 딱 정해놓지 않아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인자가 변할 수 있다. 인자의 개수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변인자를 세팅을 해주면 얘가 두 개든 세 개든 다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온 녀석을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얘가 받아온 10, 20이라는 값, 두 번째 이거 호출에서는 10, 20, 30이라는 값을 알아서 다 받고요. 그걸 가지고 합계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30, 여기서는 60 잘 나오죠? 이게 가변인자. 네, 여러분들 이 가변인자는 지금은 일단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신기하다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 가변인자 자체가 이렇게 값이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ARGS를 그냥 프린터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는 값이 두 개, 세 개가 나왔는데 좀 모양새가 그냥 여기 있는 거 똑 잘라온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얘는 파이썬에서 존재하는 어떤 자료형 타입 중에 하나예요. 이거 튜플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여러분들 아직 그거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런 것도 있네 신기하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건 아셔야 될 거예요. 이것도 자, 중요한 건 ARGS라는 이름이 아니라 별이라는 겁니다. 이 별을 하나 붙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ARGS는 그냥 arguments라고 하는 그 인자를 약자를 따가지고 인자 약자를 그냥 처리를 한 건데 근데 보통 가변인자를 쓰게 되면 저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ARGS 그냥 이렇게 관례상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름을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별이 중요한 겁니다. 별. 그리고 뭐 별 두 개를 다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딕셔너리라는 개념을 배워야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고 인자, 매개변수 개념 다 배우셨고 함수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거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거 이런 것들 공부하셨고 이번에는 또 다른 함수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이렇게 가볼 건데 일단 함수의 기능을 정의하진 않았어요. 패스를 사용해서 넘겼습니다. 아까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던 상황이랑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하는 상황이랑 뭐가 달라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호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다르게 적었어요. 뭐가 다르죠? 이렇게 호출하는 거랑 이렇게 호출하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얘는 그냥 호출 그 자체예요. 호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뭔가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얘는 함수가 호출이 됐는데 그 호출을 하는 이 코드 자체가 rs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대입연산자잖아요, 이거. 변수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하는 과정. 그쵸? 이 rs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변수고 이 변수한테는 add 함수를 호출하는 이게 값으로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얘를 실행하면 파이썬은 non이라는 값을 주거든요. 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요.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non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건 무슨 왜 non이 나오는 거냐면 얘가 함수를 호출한 건데 그 함수가 호출된 그 자리, 저희는 컴퓨터가 연산하는 순서를 항상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컴퓨터는 변수가 사용되면 치환되고 연산이 필요하면 연산을 처리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를 그 자리에 남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if나 while 같은 때 옆에 있는 조건을 따지고 봤을 때 컴퓨터는 그 자리에 true 혹은 false를 결과로 남겨야만 실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뭐 프린트 같은 거 출력을 사용할 때도 이렇게 해놓으면 컴퓨터는 10과 20의 연산을 해야 되네, 30이네 라는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기고 나서 30을 출력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건? 이 순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 원리예요. 함수가 호출되면 컴퓨터는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기능을 처리하고요. 함수가 호출이 됐으니까 이 안쪽 내용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 남겨요. 근데 non이 나온 이유는 non은 왜 나왔냐면 결과를 남겨야 되는 함수가 지금 얘는 대입연산자 때문에 결과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여기 rs라는 변수한테 값을 줄 거니까. 근데 결과를 남기겠다라고 정의해 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non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러면 이 함수 add라는 함수가 결과를 남길 거야 라고만 해놓으면 얘는 이제 non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결과가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함수의 이제 return이라고 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걔는 개념인데 얘는 말 그대로 return이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들 return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그냥 영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 돌려주는 거, 반환시키는 거죠. 그게 return이죠. 그죠? 여기서 똑같은 의미예요. 반환시켜줄, 값을 돌려줄, 그걸 명시하는 것이 return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0을 이렇게 return을 하겠다 라고 넣어주면 이 함수가 호출된 그 자리에,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된 그 자리에다가 이 함수가 가진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0이라는 값을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실행이 다 끝나면, 함수가 실행이 끝나면 이 자리에 0이 남아요. 그럼 그 0이 rs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rs를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나옵니다. 이게 함수의 return이에요. 값을 돌려준다 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이 return이라고 하는 개념은 필수였나요? 함수를 만들 때? 우리 방금 전까지 return 안 썼었는데 함수 정상적으로 잘 됐죠? 그쵸? 그리고 지금 return 처음 써봤는데 얘도 문제없이 잘 되죠? 자, 그럼 return이 있고 없고의 차이. return이 없어도 될 때와 return이 있어야 할 때 무슨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return이 없어도 될 때는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그 자리에 결과를 남길 필요가 없을 때, 그럼 return이 필요 없어요. 함수가 가진 기능만 처리하면 돼요. 근데 지금 return이 있어야 할 때는 언제냐?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그 자리에 결과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지금처럼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변수에 넣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return이 있어야만 한다. 왜? return이 없으면 non이라고 나올 거니까. 이 non은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와중에 이 non이라는 데이터는요, 얘도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이 non이라는 데이터는 데이터가 없다라는 의미니까 올바른 방식의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게 return의 가장 기본. 자, 근데 return,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 코드 실행하면 결과 뭐 나올까요?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뭐 나올까요? 얘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0이에요. 왜냐? 제가 코드를 좀 적었어요. 변수 만들어서 인자로 넘겨받은 10과 20이라는 값, 4개 변수 A, B가 받았겠죠? 그 녀석들을 더하겠다 했어요. 그럼 30이죠? 그 다음 그 30이라는 값에다가 20을 더 더해서 D라는 변수한테 넣겠다. 그럼 D는 50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얘네가 무슨 일을 처리했는지는 상관없이 리턴 뭐 하겠다고요? 0. 그러면 얘가 실행된 결과 이 자리에 남는 건 0. 이 안에서 처리된 것보다 리턴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연산 처리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D라는 변수가 가진 50이라는 값을 이 자리에 남기고 싶었다면 리턴 D를 해야죠. 그러면 이제 50이라는 값이 남죠. 자, 이때도 컴퓨터 어떻게 연산한다? 변수가 사용됐다. 값으로 사용됐다. 그럼 변수를 값으로 치환한다. 그럼 D를 50으로 치환한다. 리턴 50 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리턴이 내가 어떤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더라도 리턴에 0 같은 거 들어있으면 무조건 리턴 0입니다. 그냥. 자, 이게 리턴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좀 더 이제 상황을 볼 건데, 자, 이건 이제 어떨까요? 네. 네. 함수를 실행한 자리의 결과를 남기고 싶으면 정의할 때 리턴을 써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만약에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길 필요가 없게끔 코드 자체가 뭐 이렇게만 처리가 되어 있다. 얘는 결과를 남길 필요가 굳이 없죠. 이거는 실행하면 그냥 이거 지금 30이라는 값이 나온 거는 파이썬 특성상 이 자리에
이렇게 써놓으면 30이 나와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코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만 쓰겠다라고 하면은 얘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코드예요. 왜냐면 함수를 실행한 결과 리턴으로 그 덧셈 연산의 결과를 받을 텐데 그 녀석을 어딘가에 활용하겠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리턴이 의미가 없어요. 리턴이 의미를 가지려면 어떠한 변수에 값이 들어가서 이 변수를 앞으로 또 사용하는 겁니다. 계속. 그럼 이제 의미가 생기죠. 리턴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이제 함수를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을 하시다 보면 느낌이 조금 올 겁니다. 아직은 이제 그냥 눈으로만 문법을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이따가 문제 풀 때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 이거는 이제 A, B라는 매개 변수가 받은 값들을 가지고 연산을 하겠죠. 그 연산의 결과를 리턴을 할 거고요. 그 리턴을 받아다가 출력을 한 거니까 30이 잘 찍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리턴은 되게 중요한 능력치가 하나 또 있는데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어떨까요? 자, 리턴이라는 녀석은 코드가 실행되는 중에 함수가 실행되는 중에 리턴을 만나면 함수는 그 즉시 종료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볼까요? 리턴이라는 코드는 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서 리턴 코드가 실행이 딱 돼버리면 그 즉시 함수는 종료해요. 이 리턴을 해버리면서 함수는 끝. 더 이상 코드를 진행하지 않아요. 이 밑에 뭐 수백 줄, 수천 줄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에러가 안 나네. 이게 에러가 나야 더 좋은데. 안 나는군요. 이게 원래 문법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데드 코드, 뭐 얼리체이블 코드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사용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A-B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방금. 이거는. 그러면 그럼 함수에는 리턴이 무조건 한 번만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A가 B보다 클 때는 A-B를 리턴할 거고요. A가 B보다 크지 않을 때, 같거나 작을 때 그때는 덧셈을 리턴할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실행하면 결과 얼마 나와요? A가 B보다 작으니까 30 나오는 거예요. 그럼 A가 B보다 커지게 만든다면 얘는 이제 A-B를 할 거니까 10 나오겠죠. 경우에 따라 리턴을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조건 같은 걸 활용해서. 자, 근데 사실 이렇게 if else라고 해서 쓰는 이 방식은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해요. else가 없어도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조건이 참이면 얘를 리턴할 거죠. 근데 리턴을 하면 그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함수 종료된다. 그럼 얘가 밑에 코드가 있지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if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면 얘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럼 코드가 내려오면 얘 해야죠.
그럼 이지선다. if else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얘를 하면 여기서 끝. 얘를 안 하면 여기서 끝. 그래서 이거랑 if else랑 똑같은 함수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해요. 상황에 따라. 이게 이제 리턴에 대한 얘기였고 또 하나 볼까요? 얘는 add라는 함수가 리턴은 리턴인데 뭔가 값이 쓰여있지가 않아요. 그냥 리턴에서 끝나버려요. 이러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냥 함수를 종료시키겠다라는 의미만 가져요. 자, 좀 애매하네.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얘는. 이건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좀 예시가 안 떠오르니까. 실제로 이거를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일단 알아만 두세요. 리턴을 그냥 쓰면 얘는 종료시키는 역할이라고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하나 해볼만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어서 이 출력을 하고 나서 리턴이 정상적으로 함수를 종료시켜 준다면은 이거 출력 안 되고 이것도 결과 리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럼 RS는 뭐가 나와요, 최종적으로? 논이 나오겠죠? 그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테스트가 나왔다라는 건 얘는 출력이 됐어요. 왜? A가 B보다 크니까. 그리고 리턴을 만나면서 함수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아무 값도 돌려받지 못해서 논이고 그 논이라는 녀석을 출력하겠다 했으니까 논이 출력되어 나오고 이렇게 그냥 진짜 종료시키는 역할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리턴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자 이 코드 실행의 출력 결과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화면에 떠있는 코드의 실행 출력 결과 예상. 자, 순차적으로 가면 돼요. 함수는 정의가 됐으니까 어딘가에 보관되고 있겠죠. 대기 상태. 함수를 호출하는 게 여기서 실행이 돼요. 그럼 그 전에 A랑 B의 변수에 20, 30 값 넣어줬겠죠. 자, A를 값으로서 활용하는 두 번째 인자는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인자, B를 값으로서 쓰는 이 녀석은 3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컴퓨터가 연산하는 순서 잘 생각하세요. 변수가 값으로서 사용이 됐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한다?
치환을 먼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사실 고민할 필요 이제 없죠. A에 몇? 30. B에 20. 왜? 첫 번째, 두 번째니까. 그쵸? 그러면 둘이 더해서 50. 자, 근데 이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B라는 녀석이 얘 B가 여기에도 있는데 이 A는 여기 있는데 자, 지금 전자와 후자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전자대로라면 여기 30, 20에 50 나올 거고요. 후자대로라면 20, 30, 50 나오겠죠. 누굴까요, 정답이? 이게 헷갈리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인자와 매개변수의 순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매개변수한테 값을 꽂아주는 방식이 지금 보고 있는 방식이랑 유사하죠. 그래서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 얘는 전자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어요, 일부러. 컴퓨터는 연산을 할 때 변수가 값으로 사용된 자리에 있다면 치환부터 한다 그랬죠. 얘는 더 이상 B가 아니라 30이에요. 애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그 시점에 첫 번째 인자에 세팅된 녀석은 진짜 B가 아니라 치환된 30이에요. 30. A는 20이고. 그러면 사실 이제부터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자, 이름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아까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순서를 무시하고 원하는 매개변수한테 값을 꽂아주는 건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값을 세팅하는 이 과정까지 해야 돼요. 이것까지 거쳐야 진짜로 이제 A, B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변수가 가진 값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기타 등등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말고도 파이썬의 함수 관련된 좀 디테일한 딥한 내용들이 더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 검색해서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보다가 이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죠? 이런 게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제가 지금 함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그렇게 하면은 뒷부분은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 요 정도로 개념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쉬는 시간 한번 가지실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교시 이제 문제를 열어 드릴 건데 그 전에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수현님 1번 질문이 1번 질문은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네네. 여기에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요? 넣지 말라가 여기? 아, 오케이.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가 정의되는 시점에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으면 인자도 없어야 돼요. 둘이 세트라서 얘가 없으면 얘도 없어야 되고 얘가 있으면 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둘 다 없었죠? 그래서 그때는 없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여기든 여기든 뭐 이렇게 얘가 먼저든 얘가 먼저든 어쨌든 뭔가 인자든 매개변수든 하나라도 값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세트에 해당하는 녀석도 존재해야만 처리가 가능하다. 없을 거면 둘 다 없어야 되고 있을 거면 둘 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리고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두 개의 과정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함수를 만들어야 호출이 가능한 거고 호출을 했다라는 건 함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애초부터 하나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매개변수 자리와 인자 자리는 있을 거면 둘 다 있고 없을 거면 둘 다 없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여기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추가로 말씀드렸던 게 매개변수 인자는 매개변수는 변수의 역할이고 인자는 값의 역할. 이 질문이 이제 2번 질문이랑 같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에는 따옴표를 넣어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A라고 하는 그냥 이름만, 변수 이름만 넣어준 상태인데 이거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A는 변수고 ASD는 A라는 변수에 들어갈 값이죠. 우리는 인자로 넣어주는 이 부분이 결국엔 값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그 값을 받아들일 공간, 변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홀다운표가 들어가 버리면 얘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 여기 문자를 넣어주는 이 부분에 얘는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갈 거면 ASD라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 이 변수가 어떠한 값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에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으로 치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인자가 값이 세팅된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이 매개 변수로 꽂혀 넘어간다. 이렇게 이러면 네. 그렇죠. 정수를 넣어도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아까 편의상 그냥 그 문자로만 계속 처리를 했는데 숫자가 들어가도 돼요. 파이썬은 애초에 네. A를 정의를 해놓고 해놓고 밑에다 A를 안 쳤는데도 10을 쳐도 저기 A 값이 나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실제로 아까 이제 문자로 테스트를 해보다가 연산하기 위해서 숫자를 인자로 넣었었죠. 근데 그것도 문제없이 다 처리가 됐었던 거. 애초에 파이썬은 변수를 선언하는 시점에 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여기가 10이었다가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면 문자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 실수가 들어가게 되면 실수로 나오는 거고 이런 거죠. 어쨌든 값을 받을 수 있는 변수다. 4개 변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질문이 리턴이 종료시키는 역할이다 라고 했는데 그럼 브레이크랑 차이가 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브레이크는 반복문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가 while이나 for 같은 이런 반복문에서 그 해당 반복을 종료시키는 그 상황으로 쓸 수 있는 게 브레이크. 지금 우리는 함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맞는 키워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종료시킬 때 그리고 함수를 종료시킬 때는 return 이렇게 둘의 차이가 좀 느껴지실까요? 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봤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함수를 다뤄보실 수 있게끔 문제를 하나 수업 페이지에 열었습니다. 함수 문제라고 떴는데 문제가 좀 많을 거예요. 차분히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4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혹시 문제를 푸시다가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뭐지?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은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앞에 화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서 함수 기본적인 활용 좀 알아볼 건데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가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량을 확 줄여달라라고 한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있던 원래 적혀있던 코드를 좀 보면은 9구단 8단을 9번 찍어요.
그쵸? 여러 단을 바꿔가면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8단 자체를 9번 반복적으로 찍어내고 있는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 사실상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지금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코드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린 지금 함수를 배워가는 입장이고 함수를 사용해 보려고 이 문제를 드린 거니까 이제 함수를 써보자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문제가 8단을 9번 찍고 있는 상황에서 함수로 만들어줘야 되는 기능은 뭐겠어요? 어떤 기능을 함수로 만들어 놔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 함수를 호출해야 우리가 원하는 지금 코드를 확 줄일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지금 이 코드가 하고 있는 게 8단을 9번 찍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단을 찍어내는 코드를 함수로 묶어내면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 부분이 함수 호출문으로 바뀔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그냥 잘라다가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 적당히 짓고 얘한테 이 기능을 넣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굳이 인자 매개 변수를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프린트 8단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든 거고 그 안에서 8단을 찍어내기 위해 코드가 작성되어 있죠? 자, 근데 이 시점에 얘를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 단변수 때문에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 녀석을 이 안쪽으로 가져오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은 함수 안에서 단변수, i 변수를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 안쪽에서 쓰는 거 말 돼요. 문제 없어요. 근데 얘가 여기로 나가도 쓸 수 있어요. 함수 바깥에 이렇게 있어도 얘는 사용이 가능해요. 이 개념이 이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이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일단은 이렇게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8단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냥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매번 호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코드량이 줄었잖아요. 이만큼이 9번 반복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 코드 자체를 여기다 직접 명시하지 않게 되겠죠? 이러면 문제는 해결이에요. 8단 8번, 9번 찍는 거 문제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조금 더 압축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하는 이 말들만 바뀌는 것 뿐이지 나머진 다 동일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넣어주면 1부터 9까지 i라는 변수가 값을 처리하게 될 것이고, 그럼 얘는 그냥 9번 찍혀 나오겠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코드량을 줄일 수 있는 함수를 활용하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를 반복문에 넣어서 반복적으로 호출하게 만들고 거기서 찍혀 나오는 문구에 사용되는 변화되는 부분만 변수 처리하고, 이런 느낌. 첫 번째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종적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 답안을 열어드렸을 때는 여기까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없더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얻어낼 수 있는 결과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렇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얘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달라진 거라고는 처음에는 1단 찍고요. 그 다음엔 2단 찍고요. 그 다음에 3단 찍고요. 8단만 9번 찍는 게 아니라 1단부터 9단을 찍게끔 만들었어요.
얘를 함수로 처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이 함수로 만들어져야 코드를 재사용성을 늘려서 확 줄여낼 수 있을까요? 어느 부분이 함수로 들어가야? 얘도 똑같아요. 구구단 찍는 게 함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8단만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프린트 단이라고 바꿀게요.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9구단을 찍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프린트 단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내가 1단을 찍을지 2단을 찍을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호출하는 외부, 여기서 프린트 단을 호출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현재 1단 찍고 싶어, 2단 찍고 싶어를 결정하게 해주자. 그거는 인자로 넘겨주자. 그러면 그렇게 인자로 세팅된 이 1이라는 값을, 이 값을 매개 변수로 받자. 그럼 이 함수 내에서 단이라는 변수는 이 인자 값을 받아온 단 변수, 얘가 활용이 되는 거니까 1이 넘어올 땐 1로 활용, 2가 넘어올 땐 2로 활용. 그런 식으로 코드가 바뀔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단 변수를 빼서 2로 바꾸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던 얘가 이제 의미가 없어서 빼면 이게 사라지면 여기에는 단 변수를 못 쓸 거니까, 그래서 2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압축이 될 거니까 일단은 봐주세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잠깐 지워놓고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내가 인자로 1 주면 1단 찍혀 나올 거고 인자로 2 주면 2단 찍혀 나올 거니까 인자 값에 따라서 매개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받아낼 거니까 호출되는 시점에 여기서는 얘가 이번에 호출될 때는 1이라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이 내부에서 사용된 단변수들은 1이고 여기서 이번에 실행할 때는 2라는 값이 단변수로 들어가서 그때 실행되는 단변수는 2라는 값을 가지고 실행이 될 거니까 이렇게 똑같은 함수를 실행하더라도 내가 인자로 값을 넘겨준 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아까 눈으로 봤었잖아요. ASD, QW, SDF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거에 대한 방식이었고 얘도 좀 더 압축을 해보자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i가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할 건데 i 번째 처음에는 1,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1단부터 9단까지 그냥 찍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 과정을 이중 반복문을 활용해서도 했었지만 함수를 활용해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였고요. 함수를 활용하면 이렇게 코드가 많이 압축되고 재사용성이 늘어서 반복적인 똑같은 코드를 반복적으로 직접 타이핑하거나 직접 적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없앨 수 있다. 이게 재사용성이 좋은 이유예요. 그 이유를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독성도 훨씬 깨끗해졌죠. 깔끔하게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인자 개수에 맞게끔 매개 변수를 잘 적절하게 만들어서 그 함수들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문제였고 얘는 그냥 함수를 만들어 보는 연습이에요.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그냥 뭐 이런 거 하나씩
이 정도? 그러면 순차적으로 A 실행됨, A, B, C에 들어가는 값 플러스 B 실행됨, 그 다음에 A, B, C, D에 들어가는 값 순서대로 잘 나오고 실행됨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실행을 잘 시킬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인자가 3개이기 때문에 매개변수 3개 만들어 준 거고, B 함수는. C 함수 같은 경우는 인자가 4개니까 매개변수 4개 들어간 거고, 파이썬은 데이터 타입 같은 거 중요하게 명시 안 하니까 변수 그냥 이름 지어서 넣으면 알아서 값 받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심화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가변인자 같은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가변인자, 인자 개수가 몇 개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넘어온 거 다 받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낸 값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 찍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튜플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만 하나씩 꺼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튜플 배우시면 그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거 약수 구하는 문제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약수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로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로직을 이 함수 안쪽 기능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인자로 세팅된 1000이라는 값, 이 값이 가진 총 모든 약수를 그냥 이 안에서 구현된 기능을 토대로 출력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같이 보죠. 이것까진 같이 보고, 시간이 좀 오버되겠지만, 자, 여기 기존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지우셔도 되고, 필요해 라고 하면 그냥 살려서 쓰시면 되는데, 얘는 뭐 사실 별거 아니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약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약수죠. 그럼 답 나왔네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자, 프린트 디비저라고 하는, 디비저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로 1000을 줘요. 그럼 이 num이라는 애가 1000이라는 값을 받았겠죠. 그쵸? 인자와 매개변수니까. 그럼 우리는 저 num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1000이라는 값이, 그 100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수들을 그냥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프린트로. 그럼 약수를 구하는 로직만 넣으면 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 그랬어요. 근데 얘는 한두 번 실행해서 될 게 아니라 알아서 돌아야겠죠. 그럼 반복문 일단 나오는 거예요. i 값 1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초기 값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라는 이 녀석이 num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까지 돌 거예요. 1부터 1000까지 돌 거란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 1000이라는 숫자가, 일단 이거 스텝부터 넣어놓고, 만약에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현재 증가되고 있는 i, 즉 1, 2, 3, 4, 5, 6, 7, 8, 90 해서 1000까지의 숫자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0이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약수를 출력하고 싶은데 이 조건 자체가 나누어 떨어졌어?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나머지가 0이냐?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출력하겠다. 누구를? 그때 당시의 숫자를. 이게 약수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지금 마지막에 찍혀 나온 거는 얘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인데 얘 그냥 지우고 나서 실행해 보면 출력 양식 써있던 것처럼 그냥 1000의 약수들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그죠? 함수를 실행하면 매개변수 인자로 넘겨받은 이 값이 가진 모든 약수를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낸 거죠. 함수라는 개념을 다 빼고 여러분들이
약수를 구하는 어떠한 수의 약수를 구하는 로직을 구현하세요라고 그랬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반복문 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에 함수라는 말이 꼈다는 것만으로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데 지금 결과를 보시면 이런 뭐 한 거예요? 1000이라는 수, 1부터 1000, 아니, 그냥 1000이라는 수의 모든 약수를 구하는 로직 작성한 거예요. 이거를 함수 안에 넣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 넣어줬으니까 우리는 그 기능을 쓰기 위해 함수를 불러냈을 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위에서도 보셨지만 재사용성이라 그랬죠? 그럼 저 함수를 통해 우리는 2000의 모든 약수도 출력할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인자에 따라 값이 바뀌어서 나올 거니까. 근데 사실 1000의 약수냐 2000의 약수냐는 하나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예를 들어 막 이런 숫자를 넣더라도 이거의 약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로직은 구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함수의 주요 능력이에요. 상황에 따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훨씬 강한 이점을 가지는, 얘가 만약에 밖으로 아까처럼 함수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코드였다면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 매번 바꿔줘야만 이런 것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함수는 인자로 들어가는 값만 바뀌면 알아서 값을 줄 거니까. 이게 이제 함수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이 풀어본 이 4개 문제는 제가 정답을 다 올려드릴 거고요. 수업 페이지에 문제를 하나 더 올리긴 할 거예요. 지금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좀 전에 푼 거 정답 올라갔고 함수 문제 2라 그래서 하나 더 올라왔는데, 자, 이 녀석은 문제가 좀 많아요. 문제가 좀 많고 내용을 보면 사실 별거 없는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복습하시면서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풀어보시고, 나는 복습하느라고 시간이 더 없어 그래서 이것까지 못 풀어봤어 하시면 그냥 오셔도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또 진행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안내를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가능하다면 충분히 개념적인 복습하시고 나서 문제도 이걸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주말에도 질문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